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요즘 시장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고용 둔화로 인해서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어제와 같이 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과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간밤 시장 좀 자세히 분석 가능할까요? 네, 이상한 시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의 징후가 보이는데 주식에는 좋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며칠째 나오고 있죠. ADP 민간 급여 나온 게 지금 17만 7천 건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전월에 비해서 반 토막밖에 안 되는, 반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경기에 대해서 예상보다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지지 않고 있다. 이제 파월 의장도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미묘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상무부 쪽에서 나온 게 GDP가 지금 한 2.1% 증가를 했어요. 예상치가 2.4%였는데, 근데 그것보다 좀 못 미치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요런 금리를 이제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겠나, 뭐 그런 예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는 것이 경기 전반에 대해 어떤 그 호재성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시장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애플이 이제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렇게 소수의 대형주들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대형주를 선택을 하기에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너무나 떨어지는 모습이고 고점에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으면서 어렵기만 한 그런 시장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지난밤에 소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산업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들을 좀 보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온 건 뭐냐면은 3분기 지나면서 4분기 해가지고 어떤 그 전반적으로 소비가 좀 떨어질 것이다. 그 개인 소비 지출이 한 1.4%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왜 그러냐 보니까 3분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비라는 것과 뭐 오펜하이머 이런 영화들, 그리고 뭐 비욘세 르네상스 투어라든가 몇 가지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굉장히 지출을 많이 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일회성이지만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그리고 또 학자금 대출 유예 기간도 만료가 되면서 4분기에는 소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안 좋은 얘기도 나왔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소비와 수입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PC 프라이스 인덱스, 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지금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재상승이 예견이 되고는 있는데, 상승폭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커질 경우에는 지금 주 초반에 올랐던 거 다시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업별로는 브로드컴하고 룰루레몬은 조금 EPS 개선될 것으로 나타나는데, 델 컴퓨터와 달러 제너럴 소비 관련주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EPS가 좀 약화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어서 기업들마다 수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PC 수요가 많이 둔화됐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기업들 소식 전해주시겠어요? 네, 얼마 전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매액 판매가 한 7%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트너 쪽에서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PC 출하량이 한 16% 정도 줄어들었다. 2분기에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뭐 레노버라든가 HP라든가 데일이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PC 출하가 다들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난밤에 이제 H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 전년 1년 전보다 한 9.9% 정도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운시키면서 중국의 어떤 부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유로 삼아가지고 좀 하반기에 매출 성장 자체를 굉장히 다운시키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일 매장 매출이 지금 한 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PC 수요가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떨어지는 게 안정화되고는 있지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미는 아직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PC 쪽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도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프트가 지난밤에 좀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회사의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아니라 회사의 이제 내부자가 이제 주식을 더 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식을 약 한 1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이사 중에 한 사람이 100만 달러 정도로 매입을 하면서 얼마 전에 CEO도 한 110만 달러 정도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게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 소형주들이 지난밤에 한 3% 내외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좀 다시 보이고 있어요. 바닥권에 있던 주가가 캔들 하나 둘 해가면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업스타트라든가 업펌이라든가 아니면은 C3 같은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지난밤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500달러를 찍지 못했어요. 499달러 딱 찍고 내려왔는데 지난번 이제 장중 최고가가 502달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H100이라는 그 부품이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 더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문제는 있어요. AMD나 아니 다른 회사들의 어떤 경쟁 그리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관련 소형주들도 또 다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조모벨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관련된 부품들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리어 코퍼레이션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회사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주 쫓아가려니까 기대 수익도 낮고 리스크도 큰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어떤 소형주들 들어가려니까 워낙 이제 등락이 또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갈 데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리어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이제 단순히 보면은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자동차 부품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전기 배선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이버 보안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 애플리케이션 이 부분까지도 모두 실질적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 그래서 단순한 구시대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917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100년이 넘은 회사죠. 그리고 37개국에 약 한 17만 명 가까운 직원들이 지금 설계라든가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소비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중에서도 순환주,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야만 되는 주식들,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이 뭐 CBS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 중에서 이제 포버스에서는 리어라는 회사를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 우려가 있을지라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뭐 이 회사는 배당도 한 시가 기준으로 3%대 배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8%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의 EPS 증가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기대치를 계속해서 충족시켜주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19년도 매출도 초과해서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고 강력 매수 의견이 또 하나 늘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 평균 목표가 자체가 지금보다 높은 170달러 구간대 그리고 최대 230달러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매물대층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 매물대층을 살짝 레벨업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좀 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40달러 초반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주 이평선하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까지 올라가는 요 과정이 이제 관건인데, 그러면서 거래량 늘어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62달러 구간, 조금 더 길게 보면 185달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손들매는 아래쪽에 50주 이평선이 있습니다. 134달러에 잡으시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리어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목표가 185달러까지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